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큰 이슈를 중국에서 터뜨려 줬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차이나 TV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차이나 TV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하게 모셨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새해 첫날부터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었죠. 네네. 거기에서 올해의 그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네네. 사실 중국 경제는 보통 이제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초에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좀 이제 급한 마음이 좀 드러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네.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한 가지 그래도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지불 준비율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네네. 직접적인 통화 정책에 의한 어떤 그 양적 완화는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려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좀 적극적인 선제 대응적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관리하고 또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중국이 우리가 바오류라고 네네. 부르는 6%의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글로벌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나오는 생각은 분명 중국에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약간 도움은 안 됐었는데 네네. 예상보다 빨리 대응책을 그렇습니다. 내놨다는 게 시장에 지금 도움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중국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네네. 6%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뭐 0.1% 더 내려간다고 그래서 무슨 크게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네네. 다만 중국이 해놓은 목표를 국제 시장과 또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6%를 계속 성장을 해야 2050년에 가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긋나면 정부가 이 통제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내지는 뭐 이런 이제 시장의 불신을 좀 네네.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긴 한 건데, 더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잘못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네. 그 지금 선제 대응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약간 소극적이지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정부가 네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큽니다. 이 지준율은 작년에도 3번이나 내렸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올해 좀 들어서자마자 또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성을, 그러니까 네네. 한두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사천성, 그러니까 스촨성하고 허난성 정부에서 876억 위안 규모의 이 특별 채권을 발행했는데, 사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든다 쓰는다고 뭐 쓰겠다는 뭐 의지로 보이거든요. 이건 네. 왜 지금 채권을 발행한 걸로? 지금 사실은 이제 작년에 네네. 역시 정부 공작회의에서 경제 업무 회의에서 올해 약 1조 위안 정도 네.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해서 그걸 네네. 가지고 다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 네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당겨 쓰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다만 이제 이 스촨이라는 지역과 허난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대성입니다. 네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인프라 설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 특히 하남성, 허난 같은 데에는
실제로 약간 그 국유 기업들이 많고요. 네네. 이제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한중일 네네. 삼국 정상회담도 했고 그래서 이제 소위 1대1로의 내부적 거점 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지를 네. 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나 에너지, 인프라 설비 이런 이제 구축에 그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하는 네네.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상반기에 1조 위안인데 상반기 중에서 1분기에 약 4,500조 위안 정도를 조기 집행하는 게 1분기에. 지금 예, 중국의 소위 정책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장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한 그 330조에서 360조 사이의 돈을 1분기에 풀어서 네. 인프라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0조를 1년에 쓰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네, 금액을 좀 쓰는 큰 거네요. 금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냥 6%를 지킬까 아니면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을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당연히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급박성을 노출하긴 한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는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와 소비인데 소비는 그 선전을 하고 있죠. 네. 나름대로. 지금 사실 중국 경제 GDP 성장에 소비가 네. 미치는 영향이 거의 60%에 육박할 그렇게 많이 정도로 늘어났어요? 큽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요 인프라 설비 투자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부의 의지로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거를 좀 투자 쪽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소위 투자 부분에 대한 시장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6%를 지키지 못하면 공산당 통치 능력이라든지 네네.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저 어마어마한 세계제 2위의 경제체가 6% 성장하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뭐 5.9 하면 어떠냐, 네네. 5.8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런 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서 계속 간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해놨던 약속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6%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면 계속 이런 바로 조치가 적극적 들어가게 재정 정책이라든가 매우 완화된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은 있다. 네. 다만 그게 잘못해서 양적 완화 개념으로 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 이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가서 또 거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네.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를 올해 지금 연초에부터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중국 좀 작은 소도시지만 이쪽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네, 네. 좀 금융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 사실 중국 정부도 그 네. 부분이 뭐 크게 확대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민스럽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이 중국 정부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놓은 세 가지 그 전략 내지는 지키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 안정적 차원에서 빈곤 퇴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경제 분야에 관한 얘기로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제어해야 네네. 된다.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중국의 지방은행들 네. 소규모입니다만은 뭐 바오상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적 은행들이 이 소위 파산 위기를 맞았고 네. 파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 바오상 은행에는 자금 공급을 안 해줘서 파산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돈을 대출을 하거나 끌어써가지고 투자를 하면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라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중국 전체에서 이 지방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불을 끄는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이게 이 지방은행들이 지방 소규모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네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상당히 큰 중국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하는 것 같아요. 자, 국내 금융시장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사실 그 지준율 인하 소식이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는데 이 소식이 시장에 반영된 건 사실 어제 네.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영이 잘 안 됐고 중국만 좀 반영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시기상의 그런 네네. 이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약간 동조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중국 그렇죠. 경제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 문제가 그 포치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달러당 7위안이 네. 깨지면서 또 환율 조작국으로 그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1차 무역 합의에도 환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막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환율이 움직여서 중국 경기의 어려움, 특히 수출의 어려움을 조금 커버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네. 그렇다면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관한 기대는 있지만 그거를 네네. 이제 현장으로 확 옮기기에는 우리로서는 네네. 동조화돼 있는 상황에서 약간 시장 반응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